바빠 너무 바빠 공부할 시간이 딱딱한 암기식 영어가 아닌 노래하고 춤추는 강의로 영어 교육계는 물론 방송가에도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스타 강사 문단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아보고 서인해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확 잘 되기 시작해갖고 학생이 1,300명까지 됐었거든요. 자료 때 봤더니 뭐 40억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재벌되나 보다. 언제나 유쾌할 것 같은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정에서 마주했던 실패의 고통, 그리고 또 한 번 찾아온 시련. 한 번 발병하면 이건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담담하게. 그래서 제가 바로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대충이라도요. 몰라요.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공기 맑기로 소문난 강원도 양양. 문단열 씨의 하루는 창 너머 바다를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과 양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곳에서 보내고 있답니다. 여기서는 혼자 지내기 때문에 뭐 서울에 가족들이 있지만 여기는 혼자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제중심적으로. 아, 그럼 여기는 혼자 사시고 가족들은 지금 안 계세요? 여기 없고 이제 서울에 있고요. 최근 매일 아침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방이 저쪽 방보다 낫죠? 혼자 거기 산속에 뚝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럴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데로 한 달 내로 모시고 갈게요. 다름 아닌 아버지 유골함에 인사를 드리는 일이죠. 어머니가 이제 가족 그 묘지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모시려고 일단은 화장을 해서 최근에 이장해서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임시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묶여 살기보다는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요즘. 사과하고 파프리카. 식사도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을 손수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살짝 씻어가지고. 야채 씻는데 식수를 사용하세요? 그렇죠. 일단 수돗물에 한 번 씻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식수를 써야 돼요. 이거 다 유기농이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김이상궁이라 저는 먹으면 바로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아니면은 되게 고급병이에요. 식사를 준비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 중에 하나. 다름 아닌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유기농 식자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다 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주방 연기가 나든 뭐 저 동네에서 방역차가 돌아다니던 해변에서 왜 폭죽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 폭죽 연기도 직접 맡으면 저 큰일 나거든요. 그 어떤 연기가 됐든 흡입은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까? 아, 감사하다. 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상하고 불만이 생길 때는 그것만 기억해요.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다. 왜냐하면 숨쉬기가 힘들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숨쉬기가 힘들어 보면 다 배부른 소리예요.
다른 것들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낀다는 요즘.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언뜻 보면 평온하고 단순해 보이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고 간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문단열 씨. 이렇게 헐떡거리면 고통스러워서 그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내가 헐떡거리는 게 저를 살린다는 걸 아니까 헐떡거릴 때 행복해. 아, 또 이제 살겠구나. 그중 운동은 가장 치열한 일상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한겨울 추위에 신발까지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을 하네요. 그 알래스카 개들이 맨발로도 그렇게 얼음 위를 달리는 게 그렇게 그 모세혈관에 피를 많이 펌프질을 해서 보내서 발이 안 시리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하니까 발이 따뜻해져요. 하다 보면. 살기 위해 하고 있다는 운동.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기침을 3개월 했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세 발짝 걷고 이렇게 걷고 이랬거든요. 근데 감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가고 너무 심했어요. 놀랍게도 작년 1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다는 문단열 씨. 폐섬유증은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 난치병으로 알려진 질환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대충이라도요. 아, 몰라요.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2개월 만에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 진짜 대중이 없어요, 이거는. 의사가 확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밖으로 걸어 나오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한이 다 한 건가. 서서히 숨을 잡아먹다 한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폐섬유증. 완치가 없는 만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아, 좀 이게 여기 이제 버튼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이 안에 이제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깥 공기 흡입하고 여기 이제 필터가 들어있거든요. 네, 필터가 2개 들어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필터 2개 들어있고. 바빠 너무 바빠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한때 노래하고 춤추는 영어 강의로 영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문단열 씨.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20대 초반에 연대에서 이제 학원을 차렸는데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가르치고 고생을 해서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대학생들 대상 학원이었는데 1,300명 정도까지 학생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냐면 이제 영어를 하다가 영어 강사를 하다가 이제 사업을 생각하는 거죠. 그 요즘 말로 영끌을 해가지고 반층 있던 학원을 한 층으로 늘린 다음에 또 잘 되니까 한 층 있던 학원을 3층으로 늘렸죠. 그리고 이제 IMF가 왔어요. 성공이라는 달콤한 순간도 잠시,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싹 다 망할 때 저도 싹 망했죠. 그래서 이제 벌었다가 또 엎어지고 벌었다가 또 엎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빌리고 갚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간 거예요. 네.
학원 경영하다가 제가 방송에서 뜬 거예요. 오늘 표현은 기회는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영어로 상황극을 하고 라이브 밴드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영어 공부에 예능을 접목하며 스타 강사로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영어도 이렇게 공부하니 당시에 문단열이 강남에 빌딩 샀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저는 막상 그렇게 펄럭거리고 TV에 출연하고 댕기면서도 그 빚 갚느라고 제가 인기가 있고 말고 하는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기가 있다, 뭐 알아봐서 좋다, 막 환호해 준다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향유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매달 벌금 갚고 그거 쫓아가느라고. 운동을 마치고 산에서 돌아온 그의 숨소리가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꼭 붙잡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직원들과 회의가 있다네요. 들어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 보여요? 누가 누구예요? 피터? 여기? 저 린디요. 윈디. 내가 그 보상 체계를 이제 제가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그 스타벅스 쿠폰 방금 전에 결제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 발송하도록 해놨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봐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영어 강단에서 내려오게 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돈 빌리고 그거 맞고 또 큰 돈 또 빌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갚은 빚이 한 30억 정도 돼요. 영어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빚 청산의 수단이 되어버린 후 쉼없이 달려오던 그를 멈춰서게 만든 건 대장암이었습니다. 죽나 안 죽나 해보자. 일하다가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런데 죽더라고. 그러다 암 걸린 거잖아요. 네. 죽나 안 죽나 해보자 그러고 일하면 죽어요. 어렵게 대장암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영상 제작 사업이었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각, 이곳에 온 뒤로 자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혈액 내 산소량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피부 발진 없고 산소 포화도는 지금 이거 작성하시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잘못하면 증상이 나타나나를 원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심리적으로 되게 달라져요. 왜냐면 이걸 알면 아침에 먹은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보다도 알겠지. 소독제 때문에 그러구나. 한 사흘 가겠지. 이걸 아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눈 감고 주먹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이러다 죽을지, 왜 그러는지 그냥 죽을 병 걸린 놈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 지려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신 건 뭐예요? 산소 발생기요. 산소 발생기요? 네, 이제 입원 환자들이나 심한 분들은 이렇게 옆방에 놓고 큰 기계에 틀어갖고 이렇게 해서 코에다가 꽂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 조금 더 센 거고, 이거는 코에 꽂는 거는 아니고 코 앞에 1cm 정도에 쓰는 거예요. 정제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폐의 섬유화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제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태양은 솟아오르기 마련이죠. 오늘은 아침부터 웬 노래 한 곡을 틀었습니다. 음악 감상이라도 하려는 걸까 했더니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생각이 아침 운동합니다. 아침 운동이요? 목소리 운동. 제가 병 생기고 나서 목소리가 상해서 이게 이제 건강해지면 목소리가 돌아오는데 이제 날마다 조금씩 완전히 목소리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같은 노래 계속 부르면서 목소리가 그 돌아오나 진도를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노래를 부르며 폐 섬유와 진행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침 일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침 목소리 운동을 마치고 오늘도 산을 찾았습니다. 더 원활한 호흡을 하기 위해 숨이 찰 정도로 오르막길을 빠르게 오르곤 한답니다. 그런데 호흡이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더 가빠오는 숨소리. 괜찮은 걸까요? 아, 좀 무리했나 본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 컨디션이 평상시에 좋다가도 약간 무리하면은 좀 기침이 나요. 그리고 오다가 먼지 좀 마셨어. 그날 저녁 산에 다녀온 이후 통 기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다음 날 병원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검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단장님. 네. 자, 들어오시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검사 결과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요? 네. 폐섬유가 심하지 않은 상태고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문다니는 한 분이 지금 97.8%.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상이랑 똑같은 거로. 그죠. 그럼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진행이 많이 안 됐죠 지금. 다행히 검사 결과가 좋은 상황.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우리 지금 식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산에서 뭐 이렇게 숨차는 거니 계단 오르기니 뭐 맨발 걷기니 기타 등등 샌드백 치고 뭐 이렇게 이러저렇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반신반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게 맞나 틀리나. 근데 이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가 이제 인정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폐 사진 자체는 괜찮게 나왔고 폐섬유증 초기로 보이지만 폐섬유화가 진행되면은 기대 예명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무서운 병이고 이 폐섬유증 자체가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환자분이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